데이터 마이닝 과제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 실생활에 응용이 되어지고 또 도시계획, 환경계획 또는 교통계획에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 보건계획에서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만 그래도 문제는 결국에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챌린징 요소 중에 하나다는 거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엄청난 그 기반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빅데이터의 요소 중에서 3VS에 2VS가 추가되었잖아요. 2VS가 추가된 이유 자체가 데이터는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데이터냐? 어떻게 판단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냐?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데이터인 경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문제, 또 그것을 너무나 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챌린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다양성 부분에 너무나 다양한 데이터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마지막으로 6VS에서 하나는 데이터 유형의 타입이 사용되어지고 가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진실성, 정말로 우리가 수집되어지는 그런 빅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부분에서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불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빅데이터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데이터 양이 급증한다고 그래서 그 데이터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사실이나 가치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입도, 유형도 달라지고 있고요.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진실된 값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 과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적합 모델이라는 건죠. 오버피팅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의 양가 분석 방법론에서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더 정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진실하게 가적합되지 않도록 가소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들도 적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규모의 비용, 정말로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 비용과 인프라 투자 부분에 대한 규모의 비용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비용, 코스트 오브 스케일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그 빅데이터들의 대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위치 정보나 생활 정보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구매 이력 정보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 정보 공개도 우리의 그 공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정보를 공개해 준다는 건 상당히 유익하죠. 그런데 그 정보를 공개당한 개인들에 있어서 가지고 정말로 그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킬 만큼 중요했는가,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러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코로나19로의 어떤 그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CCTV에서 여러분들이 찍히고 있잖아요. CCTV에서도. 그죠? 그럼 CCTV 찍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정보를 우리가 분석하고 결과를 받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말로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또는 진실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개인 보안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도구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정말로 많아요. 저도 이렇게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것들은 저는 스타타죠. 통계 분석 도구 그리고 R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들은 일단 R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게 추천되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9.5 평점을 받았고요. 레피드 마이너, MOA, 오렌지, 루트, 레털, 엘키, 데이터 팔렛, 뭐 베카,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 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번 학기에 R을 통해서 할 거고요. 이 R은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다라는 부분. 나머지 뭐 레피드 마이너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분석 툴의 탑 5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은 주로 자바, 메탈랩, R, 사스 등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R, 파이썬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이썬, 줄리아, 자바. 줄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죠. 자바, 그리고 카프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서 보면은 SPS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2018년도에 학술적인 논문들의 수에서는 SPSS를 가장 많이 통계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R, SAS, 스타타, 그다음에 뭐 프리즘, 메탈랩, 파이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논문들에서 인용되어진 프로그램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베스트 데이터 마이닝 툴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사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테라데이터, 그 다음에 R 프로그래밍, 보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드, 둠다스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되는가요? 아이넷 소프트, H2Q, H3O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탑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8가지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세 개네요. 다 프리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도구들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진실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 모든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스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어떤 개인적인 또는 어떤 그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보면은 이게 2018년이잖아요. 2020년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로 탑으로 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면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보면 파이썬이 1등이에요. 1등이고 그렇게 되면 2017년에는 파이썬과 R이 거의 비슷했죠. 근데 19년 되면 R이 점점 줄어들고 파이썬은 더 늘어났습니다. 레피드 마이너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엑셀, 그다음에 아나콘다, 뭐 이거는 딥러닝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 파이썬하고 탑재해가지고 아나콘다,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뭐 딥러닝 기법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케라스, 사이클런이 되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라는 부분이고요. 파이썬은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까지도 다 포괄이 될 수 있는 내용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탁월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너무나 많이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게 주어지는 어떤 통찰력이나 아니면은 지식의 내용은 그 데이터가 증가한 만큼 비례해서 지식이 더욱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이런 엄청나게 많아진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분석가 또는 사이언스가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 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분석 기법, 분석 절차를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분석 절차는 실질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통계학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와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는 간단하게 통계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퓨터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 부분은 원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와 텍스트 또는 그림, 이미지, 비디오 또는 SNS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원시 데이터를 정제하고 순택하고 그리고 전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지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게 또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지고요. 지도학습은 예측값이 있는, 결과값이 있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에서 분류 예측과 해기 예측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종속 변수 또는 예측값들이 없는 부분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연관규칙 분석 부분들 등등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응용 분야는 상당히 폭넓다라는 부분이고 그 분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왜 우리 도시공학과에서 도시 데이터 마이닝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환경계획 도시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또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SNS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구매 이력 데이터, 스마트 카드 데이터, GPS 데이터 등등을 위해서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의사결정 지원하는데 계획 입안하는데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마이닝을 우리 전공 과목으로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도전 과제로서는 일단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 정말로 가치 있는 데이터냐, 정말로 진실된 데이터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라는 부분에서는 데이터 양은 급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를 뽑아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양 자체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 부분에서 또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도전 과제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문제점, 가족화폐의 문제 등등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용 효율성이냐, 너무나 규모의 비용이 너무 스케일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 비교 부분은 여기 있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포괄하기엔 너무 큰 부분이라서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넘기면서 이해를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